자, 그래서 이제 그 상반기 좀 리뷰 좀 해드렸고요. 간단하게 좀 리뷰 좀 해드렸고. 그러면 이제, 하반기 시장을 어떻게 좀 봐야 될지 제가 간단하게 좀 요약을 했습니다. 요약했습니다. 일단은 저는 상승 추세는 지속이 된다고 봐요. 그렇지만은 당연히 여러분도 예상하겠지만 상승률은 높지 않을 것 같다. 코스피 지수 예상 밴드는 저는 3,150, 그 다음에 3,620. 자, 작년 12월 달에는 3,300이었다고 그랬죠. 왜냐하면 국내 기업들 실적이 상당폭 상향 조정됐거든요. 작년에 130조 원대 다 보시겠지만 170 정도까지 올라왔으니까 당연히 주가가 올라갈 것 같고요. 이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 근거 자체가 이제 경기가 확장 국면에 진입했지 않습니까? 경기 확장 국면에 진입하고 있으니까 이제 연준에 이제 금리 인상을 하려고 서서지고 워밍을 하고 있는 쪽이니까. 그러다 보니 국내 기업들이 수출이 엄청 좋아요. 4월달, 5월달 대폭적으로 증가했고 6월달까지도 뭐 좋아질 것 같고. 당연히 우리나라 수출 기업들 유지에 기업들이기 때문에 기업들이 당연히 실적이 좋아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기업들의 실적이 계속 상향 조정입니다. 다만 이제 주가가 하방으로 조정이 나올 수 있는 트리거는 여전히 통화정책이죠. 인플레이션 우려로 인한 연준의 통화정책 자체가 주가의 어떤 변동성 내지는 조정 요인입니다. 근데 제가 이거는 일시적인 조정 요인이다. 시장이 꺾이는 조정 요인이 꺾이는 게 아니라 일시적인 노이즈로 인한 하락 조정이 나올 거고 조정 이후에 다시 상승한다. 안쪽에 결론은 뭐냐? 당연히 이제 유동성 장세가 꺾였고 금리가 인상되는 국면이기 때문에 실적 장세라는 거죠. 계속 강조하고 있지만 실적 차별화 장세다. 상반기 때보다 더 차별화 장세가 전개될 가능성이 하반기 시장이다. 지수는 상승폭 자체가 크지 않은 그런 구간이기 때문에 일단 이렇게 좀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그러면 하반기 때 시장에 비칠 수 있는 이슈를 좀 점검을 해봐야 되겠죠. 하반기 때 여러 가지 지표 일정을 제가 좀 정리 좀 해봤습니다. 빨간 쪽이 약간 이제 시장에서 주목을 해볼 부분인데 일단 7월 달로 따지면 가장 중요한 것 자체가 7월 13일에 있을 CPI 지표예요. 이게 이제 8월 달에 있을 연준의 잭슨홀 미팅 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7월 말 등 7월 27, 28 정도에 FOMC가 있고 이게 아마 중요한 CPI 지표가 5월 달에 물가 지표가 상당히 높게 나왔기 때문에 연준이 아마 이제 8월 달 잭슨홀 미팅 쪽에서 통화 정책이 관련된 부분이 언급이 될 가능성이 큰데 아마 7월 달 물가 지표를 보고 확인할 겁니다. 물가 지표가 예상보다 연준이 계속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일시적인 요인이다. 그래서 뭐 5월 달에 비해서 물가 지표가 떨어진다 그러면 약간 어떤 통화 정책 기조 자체가 완화적으로 바뀔 가능성이 크죠. 만약 근데 물가 지표가 7월 달도 6월 달에보다 6월 달 발표됐던 것보다 높게 나온다 그러면 당연히 아마 8월 달 정도는 아마 잭슨홀 미팅에서 페이퍼링과 관련된 일정이 발표가 좀 되겠죠. 될 겁니다. 그 다음에 국내적으로 따지면 이제 7월 7일 날이 삼성전자와 LG전자 실적을 스타트하게 되죠. 7월 달에는 물론 미국의 CPI 지표와 그 다음에 국내적으로 따지면 실적 발표 시즌이니까 그 다음에 이제 7월 중순부터 이제 국내 기업들, 주요 기업들 실적이 다 발표가 돼요. 그 다음에 이제 8월 달에 가장 제가 보기엔 하반기 때 중요시한 부분 자체가 저는 이겁니다. 8월 달에 앞서 얘기했던 잭슨홀 미팅 쪽에서 각국 중앙은행 담당자들이 총재들이 참여하는 쪽이거든요. 여기서 이제 항상 잭슨홀 미팅 쪽에서 연준의 통화 정책이 일정이 발표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아마 시장에서 이걸 주목을 해요. 그 전 단계 앞서 얘기했다시피 미국의 7월 달에 물가 지표라든가 또 넓게 본다는 고용 지표 부분 자체도 중요한 지표가 좀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이제 8월 달에 번급이 되게 되면 9월 달은 별다른 변수 없을 거고, 그 다음에 국내적으로 따지면 지금 국내도 지난 6월 달에 한국은행 통화정책 쪽에서 금리 인상, 하반기 때 금리 인상을 암시했지 않습니까? 만약 잭슨홀 미팅 쪽에서 조기 페이퍼링이 언급이 된다 그러면 한국은행이 아마 10월 10일 있을 금통위쪽에서 아마 금리를 인상을 할 겁니다. 한 차례 우리나라에서. 그런 시그널을 줬기 때문에.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들어간 부분들은 별로 그렇게 뭐 없어요. 다른 일정들 없습니다. 다른 돌발적인 액자가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거의 통화정책 부분 자체가 하반기 때 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변수죠. 변수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12월 달 가게 되면 12월 1일 날
수출 지표를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왜냐하면 11월 달 수출이 좀 중요한 것 자체가요. 우리나라 수출 증가세로가 돌아선 시점이 11월 달이거든요. 작년 11월 달. 현재까지 한 8개월 연속 수출이 증가니까 수출과 종합주가지수는 제가 함께 간다고 그랬잖아요. 이제 기저효과가 11월 달부터 증가됐으니까 기저효과로 인해 가지고 11월 달 수출이 어떻게 전개되느냐, 증가세가 계속 증가되느냐, 이게 이제 중요한 경제 국내 지표상으로 변수가 좀 되지 않겠는가. 일단 그렇게 좀 정리 좀 하고 싶고요. 자, 그러면 이 시장의 방향을 결정할 수 있는 부분 자체는 경제가 중요하죠. 지금은 이제 물가는 어차피 연준의 통화 정책 자체는 어느 정도 방향이 잡혀져 있어요. 다만 시기가 빨라지느냐, 늦어지느냐에 따라서 변수인데, 중요한 자체는 이제 경제가 중요하지. 이제는 경제 지표 좋게 나와야 됩니다. 미국도 마찬가지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자,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이 높아야지 국내 기업들 실적이 증가되는 거니까 우리나라 여전히 우리나라 최근에 5월 달에 3월 달에 발표가 좀 됐고 5월 달에도 세계은행 OECD 쪽에서 전망치를 수정을 했는데, 먼저 세계 성장률은 3월 달에 5.6에서 5월 달에는 5.8%로 0.2% 정도 상향 조정을 했어요. 올해. 그다음 내년도 전망치는 4.0에서 4.4% 정도까지 상향 조정을 했어요. 우리나라가 중요하죠. 우리나라는 3.3%에서 3.8%, 0.5% 상향 조정을 했어요. 조정률로 따지면 제가 보니까 캐나다 다음으로 우리나라가 가장 높습니다. 우리나라 약 15% 정도 상향 조정했으니까 캐나다가 보니까 20한 7, 8% 정도 상향 조정했네요. 조정폭이 상당히 크죠. 그만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나라가 세계 경제도 전반적으로 팬데믹이 우려감이 해소가 좀 되면서 성장을 하고 있지만 우리나라가 더 가파르게 빠르게 경기가 회복이 좀 되고 있다. 이런 의미죠.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앞서 종합주가지수가 수출기업 중심의 코스피 지수가 거의 유럽과 비슷하게 상승했다고 좀 보시면 됩니다. 이제. 우리나라 경제가 상당히 빠르게 더 좋아지고 있다. 더 좋아질 수 있는 부분 자체는 우리나라 수출기업 위주니까 앞서 얘기했다 수출 지표를 계속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 이 시장을 볼 때 펀더멘탈 측면 자체가 시장을 전망할 때 저는 박주영 운영위원장은 차트를 가지고 얘기를 안 한다고 그랬죠. 이게 이제 펀더멘탈 부분이에요. 성장률 자체가 성장률이 좋아야지 기업들의 실적이 좋아지는 거니까. 내년도는 이제 성장률이 당연히 좀 떨어지죠. 올해는 이제 기저효과 영향이 좀 큰 거니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것 자체가 이제 수출이죠. 수출이죠. 당연히 글로벌 성장률이 상향 조정됐으니까 우리나라 수출도 계속 좋아지죠. 이게 이제 수출이 보면 2월 달부터 나와 있지 않습니까? 2월 달부터 지금 나와 있는데 우리나라 수출은 작년 11월 달부터 증가세로 돌아섰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현재 지금 6월 달도 지금 잠정치인데 아마 6월 달 수출은 내일 모레 발표가 되겠죠. 7월 1일 날 최종적으로 6월 20일까지 잠정치입니다. 그러니까 앞서 얘기했다시피 2월 달까지는 한 자릿수 증가되다가 3월 달부터 글로벌 팬데믹 백신 접종이 진행이 좀 됨에 따라 가지고 경제가 정상화 좀 되는 국면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수출도 폭발적으로 증가하다가 4월 달, 5월 달 무려 40% 넘게 증가됐죠. 이제 기저효과 영향도 크지만은 점차적으로 한번 증가율은 줄어들 건데 이게 이제 11월 달 정도 가서 어떻게 되느냐. 만약에 그렇지는 않겠지만 11월 달 대비해서 마이너스로 성장했다. 그러면 시장 꺾이는 겁니다. 주식을 팔아야 되죠. 예. 제가 수출과 종합주가지수는 함께 간다고 그랬어요. 이게 작년도에 종합주가지수가 11월 달부터 수출이 증가됐다고 그랬죠. 10월 말일 날 종합주가지수가 2270입니다. 그때서부터 11월 달부터 주가가 여러분 차트 보시게 되면 폭발적으로 떴어요. 이게 수출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다. 이게 글로벌 경기 확장 국면에 진입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수출도 당연히 증가될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실 때 수출 지표는 항상 보셔야 됩니다. 수출 지표는 매월 세 차례 발표가 되죠. 매월 1일부터 10일 사이에 수출 증가를 중간 단위를 11일 날 발표하고 그다음 12일부터 20일 사이에 중간을 21일 날 발표되고 그다음에 매월 최종 수출은 매월 1일 날 발표가 됩니다. 산업 동향과 함께 매월 말일 날 발표된 산업 동향과 함께 수출 지표는 주식하신 분들은 이거는 확인하셔야 돼요. 좀 더 공부를 한다 그러면 수출이 이렇게 증가되는 품목이 있거든요. 우리나라 주요 수출 품목 15개 품목인가요?
예, 있습니다. 그 품목 중에서 뭐가 수출 증가를 가장 큰 폭으로 견인을 했느냐. 이게 이제 어떤 업종 전략의 중요한 부분이죠. 제가 최근 들어서 자동차 부품 종목을 앞서 SL이라든가 송화이텍이라든가 종목도 하시나도 종목 주목한 이유 자체가 4월달, 5월달 자동차 부품 수출이 거의 평균 180%입니다. 완성차는 80%, 90%인데. 금액으로 따지면 반도체가 크지만은 우리나라 주력 수출은 반도체, 자동차, 석유화, 석유 제품 쪽이거든요. 그게 이제 중요한 부분이죠. 업종이라든가 종목 전략을 구사하는 데 있어서. 전체 시장을 볼 때는 수출 지표가 좀 중요하다. 그다음에 그러면 수출 좋게 나오면 국내 기업들 실적이 어떻게 바뀌는 거지? 그렇죠? 우리나라 수출이 계속 증가되니까 4월달, 5월달 40%, 50% 정도 근처까지 증가되니까 당연히 추정 실적이 계속 상향 조정이 좀 되죠. 지금 올해 코스피 상장사 단기 순이익 전망치가 177조 원 정도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작년에 제가 12월 달에 올해 2017년도 시장 전망을 해드릴 때 그때 제가 추정 실적이 제가 자료를 봤더니 131조 원이었어요. 올해 전망치가. 작년 12월 제가 3, 4일 정도에 했던 것 같은데. 근데 지금 6개월 사이에 46조 원이 더 증가됐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증가된 이유 자체는 앞서 얘기했다시피 팬데믹 우려가 빠르게 종식되면서 우리나라 수출이 폭발적으로 증가되니까. 내년도 전망치는 188조 원입니다. 내년도 전망치가 88조 원 정도까지 나온다 그러면 시장이 꺾이지 않는다는 거죠. 시장이 꺾이지 않는다는 거죠. 내년도 상반기 정도까지 시장이 간다는 거죠. 상반기 정도. 금리가 인상이 된다 한다 하더라도 실적이 좋으면 펀더멘탈이 튼튼하면 주가는 안 빠집니다. 근데 이거는 어디까지나 내년도 전망치니까 참고할 필요는 있는 거죠. 예. 177조 원. 이게 주가가 많이 올라왔지만 종합주가가 3,300이지만은 PER은 떨어지죠. 이익이 40% 증가했고 2020년도에 단기 순이익이 82조인데 올해 100% 증가되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코스피 지수의 주가가 많이 올랐지만 하방의 지지가 될 수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제가 시장을 얘기할 때 주가는 안 빠진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3월 달에 종합주가 지수 잠깐 장중에 2,920까지 내려왔지만 앞서 인플레이션 우려감 때문에 제가 2,950 아래로 안 내려간다고 그랬어요. 그 당시에 여러 가지 전문 기관들이 뭐 2,800까지 빠진다 얘기할 때 그때 3월 달에는 단기수 전망치가 148조 원, 150조 원이었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 시장의 펀드멘탈 위치가 어떠냐? 지금 뭐 이러네요, 지금. 국내 증시 여전히 저평가다 주가가 올라왔지만 뭐 저평가야 고평가 기준이라는 것 자체가 좀 애매하지만은 과거에 역사적으로 따지면 우리나라 PER로 따지면 높은 수준이고요. 그렇지만은 전반적으로 저금리 상황에서 글로벌 주식시장이 자체가 PER 밴드가 높게 올라간 상태니까 현재 지금 미국의 S&P 500 기준에서 PER이 22배 되는 수준이거든요. 우리나라는 현재 지금 어떻습니까? 11.6배예요. 그러니까 4월 달까지만 한다 하더라도 기업 순이익이 상향 조정되지 않을 때 PER이 13배이기 때문에 비싸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앞서 얘기했다시피 단기 순이익 증가폭이 더 가파르게 전개되다 보니까 주가는 뭐 그대로 100포인트 정도밖에 안 올랐지 않습니까? 3,100에서 3,200 정도니까. PER이 지금 11.6이에요. 선진국들의 대체적으로 PER이 18배에서 20배 되는 수준. 우리나라가 항상 이제 저평가를 받아왔지만은 중국이 지금 16.1배 되는 수준이고 인도가 22배 되는 수준. 대만이 우리나라 이제 대만하고 많이 비교하잖아요. 대만이 18.7배 되는 수준이니까 우리나라가 여전히 주가가 비싸지는 않다. 그렇게 좀 우리가 판단해 볼 수가 있죠. 있어요.